119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아유 마음이 춥네요. 왜 예. 또? 아 연말인데 예, 저는 농구만 보고 있잖아요. 잠깐. 아니 잠깐. 왜 저한테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진짜? 뭐 내가 뭐 어쨌다고? 제가 투정 부릴 데가 없어서. 네가 열애 못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KBL 로맨 팩트 1부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예. 쏘아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땀이 많이 나네요. 급하게 와가지고. 킴님이 크크크크 유동혁 기자 버닝하고 오랜만에 보네. 그 지난주에 제가 막 이렇게 막 좀 살짝 그랬던 거. 예. 저 아직도 그 수양이 좀 덜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또 버닝 할 건 버닝 해야죠. 예. 이제 버닝은 이제 그 이동환 기자의 몫으로 이제 좀 남기고 저는 이제 좀 그래요? 40 넘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예. 처음에 버닝 시작할 때 버닝한 거는 원래 이제 생각했던 건 아닌데 네네. 그럼 앞으로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게 프레시해요. 좋습니다. 약간 신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크크크 해주셨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건희님이 이동혁 기자님 열변하실 때 뒷배경 편집 좋네요. 근데 자꾸 댓글 내용을 예. 제 거를 이렇게 좀 하시는데 이거 방패가 되어주세요. 예. 근데 그 뭐 제작진을 칭찬하라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지금? 근데 사실 저희 제작진에 대한 어떤 칭찬 댓글이 거의 한 2개월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을 잘 안 해, 얘네들이. 그렇죠. 아무튼 저희 제작진분들 저희가 워낙 말 많이 하는데 노력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왜 그래요 또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가요. 제 이미지는 좋게 만들어야죠. 자, 강태형님이 이동환 기자 알람 하실 때 얼굴 떨림도 한 달 전에 비해 줄어들고 옆구리도 시리다고 하는 분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많이 죽으셨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강태형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왜 그래요 진짜? 자, 그래서 옆구리가 시려가지고 옆구리 살이 찌우고 있어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찌워? 자, 정지환님이 오리온 위디 개런티 보장 끝나면 교체설 있던데 팩트 궁금합니다. 요거 세명기염이 출동. 오리온이 사실은 이 위디 개런티 기간이 4개월이었어요. 그래서 8월에 들어왔고 12월 중순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리온이 11월 중순에 그 이제 최진수 트레이드를 단행할 당시에 어떤 조합 면에서 이종현 오니까 위디도 교체할까 이거를 고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려를 뒀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렇죠. 위디 경기력도 올라오고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지만 NBA 쪽 도전에 이제 하려는 선수들이 이제 낙방하면은 해외로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조금 오리온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손익 계산서를 따져야죠. 이제 위디 선수가 지금 수비력만큼은 뭐 리그에서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고 손발이 좀 이제 맞아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트리플 포스트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위디를 갖다 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선수가 정말 그거보다 한 단계 위냐 이 부분 봐야죠. 자가격리 뭐 2주 이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개런티 보장이 있었었고 끝나면 이제 교체설에 대해서 고려는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음 정아님이 최고연병 현능은 도대체 언제 터지는 거죠? 이거 이동훈 기자에 대한 어떤 뒷살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너무 좋아. 저 맨디에 매치해놨어요 일부러. 제가 지난주에 4일 동안 현대모비스 경기만 3경기를 연장치하면서 션농 집중 취재. 역시 현대모비스 전문가. 그렇죠. 제가 울산과 부산을 오가면서 확인했는데 일단 이따 모비스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션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기복이 좀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뭐 얘기를 갖다 하도록 하고 아마 우리가 논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현동 요즘에 좀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럼 한번 싸워보시죠. 그리고 이제 울산, 부산에 이제 많이 가는 거는 이동환 기자의 그 자택이 원래 대구에 있으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생활을 대구로 또 다들 찾아오실 거 아닙니까? 짜증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KBL 로맨 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오리온, 현대모비스, SK, LG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풍부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자, KCC 지금 KCC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3전 전승했고요. 네. 삼성 대파했고 KT 잡아냈고 DB까지 여유 있게 눌렀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좀 KCC 입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유병원 복귀 이후에 바로 상승세다. 네.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이 KCC가 3연승을 갖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기력 자체가 수비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유병훈 선수가 딱 들어오면서 유병훈 선수에 의한 어떤 시너지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김지환이 들어온다든가 유현준이 들어온다든가 뭐 이정현이 대체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정규력에는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그쵸. 그 경기 당일마다 컨디션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지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유병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김지한, 이정현, 유현준, 유병훈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데 유병훈 선수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쵸. 어쨌든 한 5분, 10분 정도를 갖다 기본적으로 뭔가 탄탄하게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따른 KCC의 공수였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졌다. 예. 전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유병헌 선수의 어떤 합류 효과는. 예.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유병원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네. 종종 언급을 했지만 이정현의 어떤 볼핸들러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경기력이 좀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네. 실제 지난주 3경기에서 제가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정현은 자기가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로 KCC 경기력은 좋아지는 네.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핸들러도 좀 볼을 오래 잡아야 되는 핸들러와 그냥 그래도 한 번씩 터치만 잡고 그냥 가주면 되는 핸들러들이 있는데 그렇죠. KCC 여기 가드들 중에서 헤비 핸들러, 라이트 예. 핸들러.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나눈다면, 네네. 예, 급을 나눈다면. 근데 KCC에서는 아무래도 이정현과 이제 유현준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고 사실은 김지한이나 유병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경기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라이트 핸들러.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김지한은 실제로 유병훈이 나올 때와 이정현이 있을 때와 좀 달라요. 이제 유병훈과 같이 백코트를 이룰 때는 조금 볼 핸들링 비중을 높일 때가 있고 반면에 이정현이 있을 때는 좀 낮춰주면서 캐치앤슛에 집중하고 수비에 집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조합은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예. 네, 지금 3연승의 이유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봐요. 김지한, 유병훈이 들어오면서 이게 어떤 부분이 진짜 좋아졌냐면 그 이정현이 들어왔을 때 KCC의 어떤 약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공백이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정현이 공수 다 좋은 선수죠. 좋은 선수인데 공격에 치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비 어떤 활동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0.2%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동안 유현준이라든가 아니면 정창영 이런 선수들이 잘 메워줬는데 이 유현준이나 정창영 선수도 기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브레이크 이전에 어떤 그런 기복이 있었기 때문에 KCC가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고 근데 그런 부족분을 김지한, 유병훈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으로 좀 메워주고 있다. 즉 이정현이 헤비핸들러로서 공격에 좀 더 치중할 수 있게끔 김지한이나 유병훈이 수비에 대한 로테이션을 굉장히 잘 가미하고 있고 그러면서 활동력을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KCC가 삼성을 압살할 수 있었고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 지금 KCC 경기는 상대가 저득점 경기가 굉장히 속출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타일러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이제 골 밑에 어떤 그런 지배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라근하고 같이 뛰면서 수비에서 굉장히 해치백이 사실은 뭐 그 이동환 기자가 얘기를 갑자기 손동환 기자가 생각났어. 이동환 기자가 얘기했듯이 해치백이 좀 느린 선수였는데 그 부분을 좀 극대화시키면서 출전 시간은 약간 좀 짧은데 경기력은 좀 더 쫀쫀해졌다. 이런 부분이 이제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면서 활동력을 유지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비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김지한, 유병훈이 들어오고 또 타일러 데이비스의 어떤 각성 이런 부분이 좀 바탕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CC가 사실은 경기 준비를 할 때 준비된 부분이 잘 풀리면 그냥 진짜 상대를 말씀하신 그런 쫀쫀한 수비를 압살을 하고 그렇죠. 그게 조금 어긋나면은 그날 좀 고전하거나 예상 못한 패배를 당하는 경우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KBL 홍길동이다. 그렇죠. 예, 의적이다. 네. 예,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기복만 앞으로 살짝만 줄여가면은 진짜 거의 뭐 지금 선두권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KCC가 지금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선두를 달리는 게 단지 깜짝 선두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3라운드, 4라운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지금 현 시점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잘하는데 자 2라운드에 페이크 파울 4회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 시즌부터 페이크 파울 공개 시작했을 때 네. 이제 좀 팬분들이 의문을 가진 게 이정현이 왜 이렇게 적을까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 2라운드에서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기사도 좀
좀 면밀하게 쓰셨잖아요. 그 제가 그 페이크 파울 원래 이제 페이크 파울이 나오면 거기에서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봤는데 제가 볼 때 이재현 선수 페이크 파울은 뭐 페이크 파울에 가깝다. 거의 명백한 거의 페이크 파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재현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콜이 좀 더 하드콜로 바뀌면서 좀 더 그 파울을 갖다 유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해야만이 파울을 갖다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또 팔을 굉장히 좀 잘 쓰는 선수 아닙니까? 그쵸,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그게 조금 더 노골화가 됐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사실 이재균 선수 페이크 파울 같은 경우에는 그 홍기한 심판부장이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모 선수는 굉장히 마지노선을 잘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애매해가지고 그 페이크 파울 지적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근데 올 시즌에 이제 딱 걸린 거죠. 이제 2라운드에 그런 부분이 딱 걸렸고, 지금 뭐 벌금만 한 15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자제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자, 예, 이번 주에 한 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예, 네. KG 시전에서 한 점 차 패배를 당했는데 엄청난 저득점 경기였어요. 60대 61. 그 최근에 오리온 경기를 보면 예, 공격이 잘 풀릴 때는 아예 고득점을 하든가 맞아요. 아니면 예. 아예 저득점을 하든가 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안 풀릴 때는 진짜 거의 50점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네. 어떨 때는 80점대 후반, 잘 나올 때는 90점 넘어갈 때가 있는데, 일단 KG 시전은, 근데 이번 시즌에 오리온 KG 시전 맞대결 자체가 둘 다 서로 경기력이 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서로 좀 이제 기본적으로 막 엄청난 뭐 스피드한 선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서로 약간 둔한 움직임 안에서 또 수비도 타이트하고 이렇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게 있고, 플러스로 이제 KGC가 쓰는 그런 어떤 이제 그들만의 수비, 이제 압박 강하게 하고 스틸 노리는 그 수비가 오리온이 조금 대처가 조금 늦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대성과도 약간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KGC만 만나면 거의 70점 초반 아니면 60점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이대성과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죠. 이대성이 여전히 아무래도 이제 약간 헤비핸들러죠. 헤비핸들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압박을 갖다가 당하면 아예 찢어버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실책을 당하면서 역공을 맞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KGC가 지난 삼성전에서 사실은 굉장히 리드를 많이 줬다가 다시 이제 사코트 따라붙으면서 어쨌든 졌는데, 예. 그때 당시에 삼성이 공간 활용을 많이 하면서 반타임 빠른 패스를 이용해서 KGC의 그런 압박을 무력화시켰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해야 되는데, 오리온은 이대성 때문만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대성 그런 이제 패스 타이밍 자체가 오리온은 좀 느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리온은 지금 트리플 포스트를 쓰잖아요. 그렇죠. 트리플 포스트에서 빅맨 3명이 갖다 서게 되는데, 빅맨 3명이 서면 아무래도 링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그런 패스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KGC의 어떤 압박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오리온이 잘 풀리는 경기의 전형적인 양상은 이대성이 말씀하신 그 헤비 핸들러 하면서 이승현과 2대2에서 이제 파생되는 옵션들, 이게 그냥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득점이 파생되면서 그냥 쉽게 풀어가거든요. 허이령 네. 쪽에서 터지고 로스턴에서 터지고 그렇죠. 정말 쉽게 가는데, 이게 KGC전 같은 경기들 보면은 이대성이 볼을 많이 소유하도록 상대가 유도를 한 다음에 이대성 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이대성 쪽에서 나가는 패스 타이밍을 좀 늦게 유도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2차 공격이 굉장히 이제 답답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다시 이대성 주고 이대성이 터프샷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문제였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 경기에서 이제 강원철 감독이 좀 끝나고 이대성에 대한 어떤 조금의 어떤 비판 어린 어떤 이야기 이런 거 한 것도 거기랑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무성 선수가, 그러니까 이대성 선수가 오반치 퇴장을 당했고, 김무성 선수가 이제 2019년도 2라운드 7순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갖다 했습니다. 예. 9득점 했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파이터 기질을 갖다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연세대 시절에 기억하기로는 좀 이제 허훈이나 뭐 이제 아니면 최준용 이런 선수들과 같이 뛰어보면서 굉장히 진짜 수비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았어요. 그리고 트레이션 상황에서 어떤 스피드도 좋았는데, 이게 프로에 오니까 이제 레벨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 외에 어떤 농구에 대한 어떤 전술적인 이해도, 그리고 활용도 자체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좀 빛을 못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오리온은 또 2군이 없으니까 실전 강화도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네. D리그 이제 문제도 네.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좀 빛을 발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피지컬이나 운동력 자체는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수비가 굉장히 강해졌고, 수비가 강하면 기본적으로 유망주들의 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수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오재현, 지금 박지원 이런 선수들이 예상 외로 좀 잘하는 이유, 수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쓸 수 있어요. 네. 공격은 기복이 있어도. 이제 김무성 선수도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강원주 감독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대성한테 의존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음이.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러니까 강은춘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대성의 그 이제 미스매치 활용한 포스트업 있잖아요. 네네. 이 공격을 뭐 이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하진 말라. 이게 팀 전체 공격 밸런스가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대성이 직접 했다고 해요. 근데 이 KG 시즌도 그렇고 이제 안 풀리는 날 보면은 이대성이 이 빈도가 너무 높아요. 과도하게 써요. 근데 이게 또 효율 높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안 풀려요. 근데 이대성 스타일상 안 풀려도 계속 간단 말이에요. 여기 플러스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2대2 빈도까지 높다 보니까 이게 완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팀 전체가. 사실 이럴 때 오리온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한호빈을 투입을 해서 핸들러의 어떤 역할을 좀 나눠 가지면서 좀 이제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건데, 사실은 KG 시전은 정말 제가 봤을 땐 좀 심했어요. 1쿼터 경기로는 진짜 심했어요, 이대성이. 그러다 보니까 오리온 전체 경기를 그냥 다 같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제가 볼 때 이대성을 그러니까 빼주면서 이제 뭐 김무성이나 한호빈이나 이런 선수를 갖다가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뒷받침해서 한다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건 그런 거예요. 이대성이 갑옷을 벗겨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갑옷의 의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뭐 유작 감독이나 전재현 감독 밑에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깨부수는 그런 농구를 갖다가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리온 오면 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깨부수게 만들어주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면 이대성 선수가 뭐 무리를 할 수 있죠. 무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부분에서 비판을 하면서 패스를 많이 해라 라든가 아니면 좀 더 뭐 수학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대성 선수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에서 나오는 부작용, 약간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대성이 그냥 깨부수는데 그 부작용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완충장치를 갖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김무성이나 한호빈이면 괜찮은데, 근데 그 스타일 자체를 계속 뭐라고 깎는 거는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바꾸라고 하는 거는. 예, 근데 그거는 갑옷을 벗었다라는 의미하고 좀 대척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헷갈립니다, 저는.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자, 션농. 예. 자, 최고의 외인인가요? 네. 적어도 어제는 그렇지 않나. 아, 그렇습니다. 예, 이제 3경기에서 2승 1패 기록을 했고요. 전자랜드 잡았고 SK 잡았습니다. 그리고 KT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션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 좋게 본다고 하셨잖아요. 좀 어떤 부분인지. 예. 그 션농 때문에 지금 현대모비스가 계산이 안 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 3경기 정도는 잘했어요. 이제 각성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해 보여요. 지난 경기 그 승리한 이후에 서명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션농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복이 심하다. 그리고 그렇죠. 서명진도 사실 신예인데 션농에 대해서 이렇게 좀 끌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의 얘기를 갖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션농이 어떤 그런 기분에 따라서 기복이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 실제적으로 좀 그랬고, 그러니까 션농이 어떤 경우에는 수비에서 그러니까 hedge백을 할 때 또는 공격에서 스크린을 쳐줄 때 느리거나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좀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활발해 하면서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리바운드를 걷어내고 거기에 대한 득점을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 좀 저는 불안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션농이 말씀하신 뭐 해치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또 그러니까 드랍백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고 그냥 밑에 쳐서 수비하는 거. 네네. 오리온의 제프 위디가 많이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것도 좀 불안할 때가 있는 게, 그러니까 드랍백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쳐져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핸들러가 어느 쪽에 스크린을 받느냐, 그리고 스크리너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이런 걸 감안해서 위치 선정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핸들러가 갑자기 확 치고 들어올 때 이제 그거를 헬프 디펜스 할 수 있는 준비도 되면서, 그렇죠. 동시에 내 스크리너가 혹여나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롤링할 때 바로 막을 수 있는 어떤 위치 선정이 되게 중요한데, 션농 한 번씩 보면은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느끼지만은 어떤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멍하게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멍 때리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멘탈적인 부분, 집중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서명진이 말하는 어떤 기분에 따라서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유작 감독께서 이제 인터뷰로 진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조동현 코치 통한 면담을 통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저도 불안하다는 표현이 조금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또 한 번 집중력이라는 거는 딱 마음 다잡았다가
순간 풀리면은 그냥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근데 일단 이번 주 자체는 되게 괜찮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이제 유작 감독이 늘 강조하는 것이 션농이 가운데서 받쳐줘야 외곽 수비도 서로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고 그게 전체적으로 잘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만큼은 나쁘진 않았다. 예, 전 요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부상자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전준범 부상이고, 그렇죠. 그리고 김국찬 선수 부상이고, 그래서 그 윙 자원, 제가 이제 윙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런 윙 자원들이 좀 부상이긴 합니다. 근데 최진수나 기승호 선수가 지금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기승호 선수가 2경기 연속 지금 20득점 이상을 갖다 넣고 있고 3점 수준을 딱 던지면 이 선수는 들어가겠다. 요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최근 일주일은 거의 리그 최고의 캐치앤슈터 같은 느낌이고, 네. 그러니까 유작 감독이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기승호에 대해서 슛이 너무 좋은데 한 번씩 보면은 수비를 의식해서 원래 폼이 안 나올 때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폼 나올 수 있도록 던져봐라라고 아예 조언을 했고, 기승호 본인이 그래서 이제 상대 컨테스트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쪽에서 파생됐다가 본인한테 볼이 왔을 때 상대가 빠르게 달려올 때 조금 타이밍이 늦더라도 내 폼대로 쏘자는 생각으로 던지기 시작한 이게 밸런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됐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좀 기승호가 좋은 건 사실 이 선수가 원래 뭐 캐치앤슛도 좋지만 원래는 커딩 능력도 되게 그렇죠. 괜찮은 네, 편이거든요. 오프더볼 무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45도에서 들어가는 거 그렇고 코너에 있다가 베이스라인 따라서 들어간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 타이밍 자체를 현대모비스에 맞게 약간 조절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모비스가 투빅 체제다 보니까 사실 공간이 빡빡해요. 커딩하기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투빅 체제에서 포스트업을 하는데 그때 커딩을 하면은 그냥 거기 3명이 밀집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빅맨이 예를 들어 션농이나 장재석이 포스트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1카운트 말고 한 2카운트, 3카운트 때 슛을 어느 정도 던지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들어가서 좀 이제 커딩 상황을 좀 이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기승호 선수도. 그렇죠.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희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2카운트, 3카운트 그 상대가, 그러니까 션농이 공을 이제 드립을 치고 그 다음에 돌거나 이렇게 했을 때 더블팀이 딱 들어가면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커딩이나 뭐 백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션농이 기본적으로 패싱 능력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지금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단 하나 지금 이현민 선수가 좀 많이 뛰고 있고, 서명진이 뭐 살짝 부상이었는데 괜찮았고요. 김민구 나오는데 여전히 가드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허훈 선수한테 사실 많이 이제 털렸었죠. 뭐 KD전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요게 사실 고쳐질까 시즌 내내 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SK가 연패 끝에 마수거리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KG 시전에서 완승을 갖다 거뒀는데 김선영 선수가 32득점 폭발을 했고 오재현 선수 괜찮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재현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보면 볼수록 이 선수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오픈코트에서 어떤 트랜지션 공격에서 김선영 같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하프코트에서는 김선영과 다른 스타일의 어떤 핸들러, 그러니까 김선영처럼 스피드로 그냥 싹 이제 림으로 돌진해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미드레인지에서 이제 몸 되게 좋잖아요. 몸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좋은 몸으로 공간을 만들면서 미드레인지 점프슛이나 이제 떨궈주는 빅맨에게 이런 패스 둘 다 가능한 어떤 타입이라는 점이 이제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 2대2 할 때 좋은 점은 2대2 할 때 오른쪽으로 돌파해서 왼쪽 몸으로 왼쪽 공간을 만들고 그냥 점퍼를 던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방향에서 한쪽으로 편향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죠. 상대 왼쪽 오른쪽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프로 무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이대로 가면은 SK가 그냥 붙박이가 될 것 같아요. 붙박이 로테이션 이상 넘어서 나중에 주전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초반에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오재현 선수가 수비에서 역할을 해주면서 또 김세형 선수 어떤 수비담이 약간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김세형 선수가 뭐 지난주에 제가 김세형 선수 게임 체인저 역할을 갖다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란 듯이 32득점 폭발을 갖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SK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오재현 선수가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인왕 경쟁이 지금 벌써 불이 좀 붙고 있어요. 뭐 그렇죠. 박지원 선수, 오재현 선수 이제 지금 일단 그 두 선수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 KCC는 또 한승희 선수가 또 출전을 그렇죠. 갖다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박지현이나 오지현 이 두 선수의 어떤 실력 경쟁도 굉장히 좀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SK가 일단은 최준용 선수가 아직 이제 징계 중이고, 근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근데 KG 시절에서는 이제 각오가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야겠다. 그런 부분이 갖다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원희 의존도가 살짝 좀 낮아지면서 김선영한테 공격 옵션의 어떤 그 중심축이 좀 갔었고 그리고 미드라스도 어느 정도 잘 활용을 했었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불안한 그런 상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사실 지금 최준용이 나간 상황에서 안영준이 포워드진 좀 버텨주는 무릎 부상 좀 있음에도 버텨준 상황이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이제 그 팔꿈치에 맞아서 눈에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 좀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서 일단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워드진의 가용 자원이 다시 줄어든 상황이에요. 안영준 한 명으로 버티다가 이제 만약에 안영준이 조금 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또 최준용 한 명으로 버텨야 되는데 최준용이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좀 지금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예, 백코트 경기력 괜찮아졌고 말씀하신 대로 원희 의존도 낮아졌는데 이제 가장 강점이었던 포워드진이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는 좀 다음 주에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김민수하고 최보경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모르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최보경 선수도 그러니까 페이크 파울의 어떤 약간 단골인데 그러니까 그 선수는 이제 습관이 팔을 잡고 그냥 자기가 쓰러져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도 한 경기만 했습니다. 예, 디비전에 패했고요. 일단 이제 저희 댓글에도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리온 윌리엄스의 부진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동 기자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많이 부진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성원 감독의 공격농구의 핵심, 그러니까 스크린을 적절하게 걸어주고 빠질 때 어떤 스피드를 살려서 빠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라렌이나 윌리엄스 모두, 그러니까 윌리엄스는 기본적으로 성실한 선수죠. 기량은 조금 떨어지지만 성실한 선수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스피드가 있는 선수, 탄력을 붙여서 뭔가를 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거기에서 슈팅 밸런스가 좀 이제 흐트러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드레인지 점퍼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 부분 슛감이 그래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높이가 그래도 높아졌기 때문에 리온 윌리엄스의 어떤 그 지금 높이 어떤 기량에서 어떤 한계를 갖다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성실한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리온 윌리엄스 말씀대로 성실하기도 하고 전술 이해도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많은 팀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팀들에서 나온 얘기가 진짜 바로바로 이해한다. 새로운 전술 이야기하면 패턴도 바로바로 외워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LG의 근본적인 활용법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인다. 어떤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리온 윌리엄스 경기를 보면은 거의 그 베이스라인 쪽에서 그냥 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번씩 볼 잡으면 포스트업, 거의 제가 보기엔 이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뭐 KCC에서 잘 활용했던 미드레인지 점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도 자체가 좀 낮아지는, 그게 활용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시래와 2대1 하면은 그게 어떤 그 미드레인지 공간을 좀 이제 다른 선수의 스페이싱으로 열어두고 윌리엄스의 미드레인지 점퍼나 아니면 그 왼손 약간 플로터성 훅슛 요걸 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안 만들고 그냥 되게 빡빡해요, 뭔가 윌리엄스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LG가 조금 만약에 윌리엄스의 득점력을 원한다면은 좀 활용을 좀 해야 된다, 애초에.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윌리엄스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신장 자체가 낮은데 상대 지금 다 큰 선수가 왔는데 원래 1대1에서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에요, 이 선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LG가 진짜 리온 윌리엄스가 뛰는 타이밍에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려면은 좀 그런 애초에 전술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LG가 제가 볼 때는 그 조성호 감독이 리온 윌리엄스에 대해서 이제 공격도 분명한데 그건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한 활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를 갖다가 좀 많이 해줘라,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골밑의 어떤 자원들이 좀 부족하니까. 근데 리온 윌리엄스 지금 좀 그 공격에서 너무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LG가 좀 탄력을 받을 만하면 떨어지고 받을 만하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리온 윌리엄스 만약에 조성호 감독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쿼터당 이제 어떤 한 쿼터가 있으면 그 빼지 않고 쭉 가는 경향이 있어요. 특정 시간에. 근데 리온 윌리엄스가 거기서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LG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